개마수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전지역 인천 시점 인천시의회 국민의힘 이단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정혁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년 정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3부에서 일자리 분야 인천시가 청년 창업과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특히 청진기 사업 청년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4년간 청년 창업가 100명에게 각 1억 원씩 총 1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 시간 관계상 4부 넘어왔는데요. 이단비 의원님, 네. 아까 좀 미처 못다한 말씀 마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경제활동 인구는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 취업 중이거나 구직활동 중인 사람을 합친 숫자를 말하는데요. 인천의 경제활동 인구가 178만 명으로 24년 12월에 추계가 됐습니다. 이 숫자는 부산 173명을 추월한 숫자인데요. 24년에 드디어 이제 부산을 추월을 하면서 경제력으로 따지면 이제 대한민국 2위 도시는 부산이 아니라 인천으로 봐야 한다라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업이나 구직 활동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 39세 청년까지도 포괄을 하는 창업에 관련된 정책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해외로 진출하는 스타트업에 대해서 경제청이 지금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한 사업으로 청진기 사업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맞는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청 특히 TP의 스타트업 파크 뭐 이런 거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일자리 분야에 대한 이야기 정정 의원님 뭐 한 말씀 뭐 덧붙이신다면요? 네, 아까 제가 말씀했던 부분에서 좀 연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이게 돈 투입된 걸 어떻게 썼는지가 사실은 제대로 된 건지 아닌 건지 이걸 판단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코에 가면 코걸이고 귀에 가면 귀걸이여서 좀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선정할 때 너무 기존까지 약간 가능성을 보고 주로 했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의 좀 성과가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아니 그런 창업한 청년들을 위주로 좀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이게 보여주기 식이 아닌 성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에는 너무 가능성만 보고 현실성이 없는 그냥 PPT만 보고 선정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취지는 좋으니까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 그런 묘를 좀 발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청년 주거정책, 일자리 분야 좀 살펴봤고요. 복지문화 분야도 좀 한번 살펴볼까요, 이단비 의원님? 일단은 복지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이제 3년간 적립을 유지하면 목돈 1천만 원에 손에 쥘 수 있는 드림포 청년 통장 사업과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인천시에서 기획을 하고 있는 자립준비 청년 지원 사업, 인천시의 멘토를 선정해가지고 자립준비 청년들에 대해서 금액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멘토링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청년 문화 창작소라고 해가지고 예술 문화 이제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들이 있고 공동체 활동에 11억 원을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47억 원을 들여서 전문 인력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드림포 청년 통장 이게 사실 무슨 얘기가 했더니 드림 다 영어네요. 드림 이제 FOR 그죠? 네네. 청년을 위한 꿈 통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청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문화 분야에 304억 원이 투입된다는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또 이번 시간에 좀 하나 급히 살펴볼 이슈가 하나 있는데요. 정정 의원님 또 교육위원회 소속 아니겠습니까? 인천시교육청이요. 제가 뉴스픽에서도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인천 시내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 720억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통과시켰습니다만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인데요. 요거 어떡합니까? 인천시교육청 문제 없습니까?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요. 일단 무상교육에 관한 예산은 지금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부 지원금을 못 받을 경우에는 노후 냉난만 시설 개선이나 과학 중점 학교 운영 등 여러 가지 필수 사업들에 좀 예산 부족으로 좀 차질을 빚을 것 같아서 좀 우려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고 있고요. 무상교육 한번 간단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무상교육은 사실 2020년 도입 당시에 그 비용의 47.5%는 중앙 정부가 47.5%는 시도 교육청이 나머지 5%는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하기로 했는데요. 예. 이번에 중앙정부의 국비 부담은 일단 5년 기한을 정했는데 이번에 예. 그 기한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한 법안이 통과 거절된 것입니다. 뭐 기존 부담을 2027년까지 연장하려는 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는 통과됐지만 뭐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제의 절차를 받게 되었는데요. 현재로서는 일단 정부 지원분을 시교육청이 전액 부담해야 될 가능성이 예. 큽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일몰제가 폐지가 되면서 이제 고교 무상교육에 지금 비상이 걸린 건데요. 정정현님. 네. 공교 무상교육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학부모들이 많이 연락이 오세요. 네. 왜냐면 아이들이 지금 있는 아이들은 등록금이라는 거를 모르는 세대잖아요. 일단은 예. 초등학교, 중학교 등록금이나 학비도 없는데 이런 불구하고 이제 집에 와서 뭘 하는 거죠. 어머나 돈 내야 된다는데 그러니까 학부모님도 이제 부담이 이제 커지신 거죠. 이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예. 부담을 해야 되니까 크다고 생각하시고 결국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예. 이걸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무상교육에 대해서 다시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발의할 예정입니다. 사실 뭐 지금 뭐 최대행이 뭐 거부권 행사하면요, 뭐 결국은 뭐 재결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만약 불결되면 결국 인천시교육청 예산으로 뭐 본인 예산에 편성이 돼 있으니까는 인천시 고등학생들의 무상교육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다른 노후 시설이라든지 투자가 안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단변님, 네. 그런 이와 관련해서 인천시에 선제적으로 대비 체제 강화를 제안하셨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대한민국 평균 학력을 고려했을 때 고교 무상교육 같은 경우에는 네. 포퓰리즘 사업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유효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에 만료함에 따라서 25년에는 어떻게 부담될 것인지 이제 교육청과 인천시의 입장을 각각 청취를 했는데요. 예. 정중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는 48.9%, 교육청에서는 47.5%, 그리고 인천시가 법정 전출금으로 3.6%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현행 법상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교육청에서는 본 예산을 편성을 했고,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청으로 이제 전입하는 법정 전출금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는데요. 이와 달리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법정 전출금이 3.6%를 2025년 본 예산에 미리 편성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고 유효기간이 연장이 되면 교육청이 신청하는 즉시 법정 교부금을 이제 전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태세를 갖춰 놓은 상황이고요. 예. 인천시 교육청의 경우에도 학부모에게 이 분담금을 부담시킬 계획은 없다. 교육청이 부담한다라는 입장을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우려하시는 상황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단비 의원님이 지금 시와 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이제 대비 체제 강화에 대한 제안 주문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 올해는 그렇다 쳐요. 올해는. 네.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네. 이 시교육청 예산이 한정이 돼 있는데 네. 결국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뭐 합의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주지 않거나 일몰제를 다시 부활시키지 않으면 네. 이거 뭐 이 인천시교육청이 감당 가능합니까? 일단 최권한대행이 이 거부권을 행사한 배경에는 무상 교육은 필요하다. 그러나 재정이 부족하다라는 근거를 명시를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재정을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고교 무상 교육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다른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예. 무상 교육에 대한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추진하는 것이지 모든 국민의힘 지자체장이 같은 의견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이게 당론으로 정해진 바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뭐 일단 올해는 급한 대로 네. 인천시교육청 본 예산으로 하고요. 네. 장기적으로는 뭐 여야 협의를 국회에서 통해서 네. 올해 내로 법안이 통과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 거의 법안들의 대부분이 일몰제가 있고요. 보통 거의 대부분은 연장이 되거든요. 3년씩, 예. 5년씩 연장됐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에서도 이거는 당연히 연장될 거라 생각했었고요. 그런 와중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는 이런 예산 준비도 못한 상태였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아시겠지만 예산이라는 건 1년 전부터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돼버리니까 기존에 써야 될
돈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이쪽에 편성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도 감사하고 도서원 교육감님한테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사실 이거는 다른 뭐 저희 직원들의 좀 노고가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하고 싶은 사업들 다 취소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안타깝고 빨리 네. 이거는 결정이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예산을 다른 데다 어디다 쓸 것인지 정하지 그러지 않고서 또 이게 계획 없이 또 예산이 나가게 되면 그것 자체가 또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빨리 어느 정도 빨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청년 정책, 청년 정치 얘기하다가요. 마침 또 정정 의원님이 또 교육위원회 소속이고요. 또 이단비 의원님이 인천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이야기 또 제안 시와 식육청에서 했기 때문에 잠깐 요거 한번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다시 청년 정치, 청년 정책으로 돌아가서요. 지금 두 분 대표적인 인천시의회 청년 정치인들입니다. 여야 정치인들로서 청년 특위 활동까지 하고 있는 위원들인데요. 정정혁 의원님 뭐 좀 늦긴 했습니다만 2년 연속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을 받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이게 상당히 공신력 있는 참 의미 있는 사항인데요. 공약 잘 지킨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공약 이행보다도 네, 재정 그 조례 재정으로 조례 재정으로 받은 거예요? 조례 재정으로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차피 의원이 해야 될 게 뭐 조례 재정, 예산 심사. 네, 두 가지 분야였는데 전 조례 재정으로. 아, 그래요? 네, 축하드립니다. 예, 뭐 두 분 정치인으로서 지금 인천시에서 왕성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3년간 시연 활동에 대해서 청년 정치인으로 나 좀 이런 면에 있어서는 뭐 어떻게 해왔다. 좀 강조할 부분이 있다면 좀 한 번씩 들어볼까요? 뭐 일단 뭐 저기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을 받으신 정정혁 의원님. 네,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청년과 여성 비율이 높습니다. 예. 그 이유가 저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30%를 의무 공천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많은 청년들과 여성들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단순히 근데 이것을 저희의 혜택으로 생각하지 않고 부담으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가 이런 혜택을 받고 당선이 되고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오히려 청년이었기 때문에 못해도 된다라기보다도 이해가 되고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청년으로서 더 잘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다음 이제 청년들이 공천을 받고 아니면 이런 시스템을 만든 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없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다들 청년 정치인이 정정 의원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단 의원님, 네. 아까 정정혁 의원님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 막 우리가 지금 막 얘기했잖아요. 네네. 이단 의원님 뭐 자랑할 거 없어요? 아니 나 이거 잘했다. 이거 내가 이거 상 받은 것도 있고 아니면 나 이거만큼 정말 누구보다 잘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 매니페스토 얘기했는데 뭐 잘난 척 한번 해야 되잖아요. 제가 대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더 괜찮습니다. 네네. 이게 사실 이단비 의원님이 가장 열심히 했었던 부분이 행안위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모든 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인천 고등법원 같은 경우는 맞아요. 다른 일단은 국회의원님들께서 하셨던 것도 있겠지만 사실 지방의회에서는 이단비 의원님이 변호사고요? 가장 열심히 하지 않으셨나 생각하고 또 변호사시기 때문에 그 관련 분들의 의견을 가장 많이 듣고 반영을 하시지 않으셨나 싶어서 사실은 국회의원님들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하시고 잘 하시지 않으셨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 자랑도 자기가 제가 얘기했고 참 매니페스토는 제가 얘기했고요. 이단비 의원님 또 칭찬은 또 우리 정정 의원님이 해주셨는데요. 이단비 의원님 뭐 3년 동안 청년 정치인으로서 의정 활동 어떻게 해왔죠? 이제 청년 정치인으로 의회에 들어와서 많이 느꼈던 것은 의회에 다양한 나이와 다양한 직업 출신들의 의원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국민을 이제 대변을 할 때 자신과 비슷한 나이대의 사상을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원들이 있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이제 청년 정치인이기 때문에 주변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이 인천시가 청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제 서울 사는 친구들도 많이 인천으로 유입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들은 게 인천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를
좋고 그리고 낳은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출생이 화두가 되면서 뭐 천원주택 같은 획기적인 정책도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예. 특히 지금 태어난 아이들을 위한 정책들이 아직 부족하다라는 평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경기에서 지금 시행하는 서울형 이제 키즈 카페라든지 네. 아이들을 위한 정책들을 좀 인천시에서도 펼칠 수 있도록 좀 남은 기간 동안 노력하는 의원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인천의 또 대표적인 저출생 정책이죠. 1억 플러스 또 아이드림 정책도 있고요. 네. 인천시가 많은 정책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아까 두 분 말씀 보니까 인천시의회가 상당히 젊은 의원 주축이 된 의회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지난 총선 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자원들 있죠. 청년 정치인들 좀 아니 뭐 보니까 국회의원들 나이가 지금 평균 인천에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지금 지방 의원들은 젊은데 왜 국회의원들은 왜 이렇게 조금 뭐 이런 표현 맞을까 우리 노쇠하다고 표현 좀 뭐 애매합니다. 좀 뭐 젊은 국회의원들도 몇 분 당선이 됐으니까요. 근데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이런 거는 왜 그럴까요? 아닌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정재호 의원님?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네. 근데 사실 저희 서구 같은 경우는 많이 젊어지셨어요. 서구는 젊어졌죠. 네. 모경정 의원 뭐 또 이용 의원도 뭐 젊은 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면 지금 새로 당선되신 분들 보면 40대하고 50대 초반. 예. 전 개인적으로 좀 많이 젊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단순히 뭐 30대, 20, 30대가 없다고 해서 예. 뭐 청년을 대변 못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다. 그분들이 좀 더 저희 청년들 의견 좀 더 잘 받아주시는 분위기도 하시고요. 예. 그리고 국회의원 하시는데 단순히 청년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국가를 운영하는 주민들을 대변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연륜과 경험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을 답변을 참 잘하셨습니다. 덕분입니다. 반면에 저기 이담비 의원님 사실 지난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또 다시 뭐 재선 3선하게 되면서 높아진 감이 있고요.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이 상당히 젊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다 낙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죠? 안 됐습니다만은 지금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죠? 달리고 있죠? 네, 당협위원장들이 70년대생들로 많이 주축이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발로 뛰는 당협위원장이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노령화 사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 뭐 총선뿐만 아니라 보궐선거에서도 지금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든지 아니면은 출마하시는 분들이 좀 노령화되는 게 오히려 더 당연할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역동적으로 이제 총선의 후보들이 되게 다양하게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로만 평가할 거는 아닌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오랜만에 문자 하나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4님 이렇게 젊은 의원들이 활동하시니 든든하네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두 의원님 혹시 결혼하셨습니까? 만약 결혼하시면 아이는 몇 명 낳고 싶습니까? 라는 건데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좀 약간 요즘에 이런 뭐 사생활 얘기는 잘 답변 안 하는 게 좀 있긴 한데 뭐 답변하셔도 되고요. 네. 사실 결혼 못했습니다. 아직 못했고요. 안 한 겁니까? 정확히 표현을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직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결혼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애기는 사실은 저는 2명, 3명 낳고 싶습니다. 뭐 참 모험적이네요, 그죠? 네. 결혼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혼을 서두르겠습니다. 요즘엔 또 뭐 비혼 뭐 결혼 안 하겠다는 것도 많잖아요. 이담비 의원님 뭐 이거 노코멘트 하셔도 됩니다. 뭐 일단은 변호사가 되고 소개팅이 반절로 줄었는데 의원이 된 다음에 소개팅이 씨가 말랐습니다. 그래? 뭐 만나야 뭐 연애를 하든지 결혼하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연애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점점 줄어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질문에 뭐 잘 답변이 됐기 바랍니다. 청년 정치인 정정혁 의원, 이담비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포부나 각오 한 말씀씩 좀 들어볼까요? 정정 의원님. 네.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연장된 것 같습니다. 청년이라고 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진 않겠습니다. 청년이라고 해서 뭐 이해를 받고자 하진 않을 거고요. 어떤 성과로 이루어지는 걸 꼭 보여드리고 싶고 주민들과 소통 많이 하고 싶고 청년이라는 장점이 또 있거든요. 그 장점 살려서 뭐 청렴하게 정말로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네, 이단비 의원님. 네, 저는 인천 토박이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통학하는 대학생, 경기로 출근하는 전문직으로 살아오면서 오히려 인천의 정책에는 좀 무관심하게 살아왔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인천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서울 경기와 비교하면서 인천의 청년 정책 발전에 대해서 다양한 쓴소리를 하곤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 이제 인천 청년 정책이 발전된 모습을 바라보며 무엇보다 그리고 청년 인구 증가로 결과물을 도출한 것 같아서 매우 보람차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천에 계속 살아가면서 청년들이 계속 살고 싶은 인천을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오늘이 두 분과 마지막으로 전적 인천 시점 출연 날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격주로 매일 아침 일찍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와서 시민 여러분들께 정보 전달 그리고 자신의 소신 앞으로 정치 의정 활동에 대한 이야기 해줬는데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또 우리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했는데요. 소의 말씀, 소감 말씀 듣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정 의원님. 네. 사실 지난 1년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제가 느낀 거는 제가 더 많이 발전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원래 제가 방송을 좀 기피하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시작을 하게 됐다 보니까 이렇게 강제적으로 나오게 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발전된 게 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 사실 여기 앵커님과 PD님과 작가님에게도 이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청취자 분들께서도 한번 이번에 저희 구정이 다가오잖아요. 신정 때 뭐 새로운 다짐을 못 하신 거에 대해서 한번 구정 때는 한번 새로운 다짐을 해보시고 시도를 해보시면 달라지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설날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오히려 저희가 경인 방송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이단비 의원님. 경인방송 굿모닝 인천 청취자 여러분들을 만난 지 벌써 1년이라고 하니까 시간이 되게 빠르게 느껴집니다. 뭐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제 시민 여러분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정말 소중한 기회였고요. 이도영 앵커님이 부드럽게 이끌어 주셔서 즐겁게 방송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방송을 청취해 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시는 인천 시민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이고 2025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기회에 또 다시 만나 뵙기를 고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의원님 인천 시민들을 위해서 의정 활동 더욱 열심히 해주시길 기대하고요. 더욱 승승장구하시는 청년 정치인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바람하지 않습니다. 두 분 의원님 그동안 1년 동안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시의 국민의힘 이단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정혁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